제91차 최고위원회의는 신동근 국회의원 후보의 인천을 찾았습니다. 검단과 강화 누가 지키겠습니까? 12년 동안 동네 일꾼으로 검단과 강화를 지켜온 후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동근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인천 시민과 검단 강화 주민 여러분들께 새정치민주연합과 신동근 후보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의 손을 굳건히 잡고 서로의 손을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좌우로 둘러보면서 인도도 주시고 굳게 잡은 손 내리면서 인사.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결의선언으로 제91차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1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기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와 혈세 승진을 초래한 이명박 정권의 비리가 이대로 묻히게 될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방패막이와 물타기로 본질을 버리고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 검찰 수사도 비리의 몸통인 권력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빅터인 기업인을 조사하며 별중만 불리다 성완종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은 진실 규명이 이대로 흐지부지 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자가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걸려있는 정권 차원의 비리입니다. 이 사건도 제대로 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들이 거짓말하고 증거인멸하고 해외로 연락버려도 검찰은 출국 금지도 압수수색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스트와 무관한 야당을 끌어 물타기하고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은 다가가기에 명랑한 성적입니다.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특검인들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야말로 성역 없이 오른팔, 왼팔 가리지 않고 부패한 부분을 모두 잘라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진실을 규명하고 심판할 수 있는 힘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재보선에서 부패 정치를 심판해 주시고 야당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24일과 25일에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 강화을 선거는 누가 진짜 지역발전의 적임자인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동안 거의 9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인천 시민에게 남긴 장본인입니다. 이곳 검단 개발에 써야 할 2조 3천억 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용해서 검단 개발을 지연시킨 책임자입니다. 안상수 후보에게 검단 강화 발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12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준비해온 신동근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신동근 후보는 송영길 시장과 함께 인천구체를 비전을 있게 앞은 유능한 일꾼입니다. 강화 건단 발전을 가져올 진짜 지역 일꾼입니다. 강화 영종간 연육교 건설 지원, 강화살 판매 촉진, 적병지역 규제 완화 등 신동근 후보의 구상과 약속을 우리 당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원내대표 주례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직 국무총리,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대선 캠프의 핵심 본부장, 3인방 등 친박 최고 실세들의 비리 게이트와 관련된 진실을 덮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은 진실 규명과 민생 경제가 파탄에 빠진 데 대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개최도, 그리고 내일 경제 분야 현안 질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현직 비서실장을 불러야 하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운 것인지, 뭐 때문에 선거 이후로 운영위 개최를 미루는 것인지,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국민적 의혹을 밝힐 관련 상임위도, 또 그리고 심각한 민생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묻고 따질 경제 분야의 현안 질의 본회의 개최도 모두 거부하고 오직 선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생각하고 또 텅 빈 지갑에 거다난 민생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서 기존에 합의했던 바와 같이 국민적 의혹 규명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와 경제 분야 현안 질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다시 요구할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보다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 의사 표명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국민은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8명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면서 성 회장이 남긴 메모의 진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국회 출석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 개최, 그리고 내일 본회의를 통한 경제현안 질의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실세들이 개입된 헌정사상 초유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 즉시 외국에서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4.29 재보궐선거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과 비리, 부패한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는 선거이자 이곳 인천 서구 강화을의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마님 손님처럼 선거 때 갑자기 나타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사상 초유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면죄부를 두고 이 수사는 흐지부지 되고 말 것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힘으로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고 진짜 일할 수 있는 후보, 잘할 수 있고 서구와 강화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신동근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4.29 재보선 인천 서구 강화 후보 우리 동네의 야무진 일꾼 신동근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기호이원 신동근 후보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저는 강화 검단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검단과 강화의 현안을 해결하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10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저 신동근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당과 또 지도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동근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자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무수한 약속을 하고도 이것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인정받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 강화에 들어가십니다. 강화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또 만나고 그리고 강화와 영종도를 잇는 그런 다리가 건설될 현장을 직접 찾아보실 것입니다. 강화는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검단 또한 이미 3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검단 신도시에 투입됐지만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째 수도권 쓰레기로부터 우리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시민, 더구나 서구와 강화 주민들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준비해왔고 이것을 강화와 검단의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께서 이 신동근이 약속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검단과 강화 주민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약속을 지키는 저 정치인 신동근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저들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승용 최고위원회 받겠습니다. 네, 국무총리의 사퇴는 당연한 것입니다. 현직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에 나서는 참사를 피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후임 총리 인선을 야당이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본질이 총리 사퇴로 일단락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총리의 사퇴가 비리게이트 진상규명의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망자가 남긴 메모지에 적시된 대통령 핵심 측근 8인방입니다. 이하구 총리는 8인방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리 사퇴를 계기로 진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8인방 부패 비리부터 반드시 밝혀내 척결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흐리는 물타기가 되어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호암무치한 여론 조작 정치입니다. 대통령 핵심 실세 8인방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새누리당이 특검 운운하는 것은 범죄자가 수사권자를 지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핵심 실세 8인방에 연루된 비리게이트의 몸통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꼼수로 이 사건을 회피할 생각을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침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실은 대통령 측근들이 뇌물을 받고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경남 기업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해외 행사를 유치한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 경남 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하루 만에 채권단의 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낸 금융권의 정치적 배후는 없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본말 전도식의 물타기 전략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때가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매사를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쯤에선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4.29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 서구 광화을 선거는 12년을 준비해온 진짜 지역 일꾼과 급조된 가짜 지역 일꾼의 대결입니다. 신동근 후보는 지난 25년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동고 동남하에 지역의 어려움과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지역 연고도 없이 급조된 가짜 지역 일꾼 새누리당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후보입니다. 인천시장 재임 8년 동안 인천을 7조에서 10조 원의 빚더미에 올라놓았지만 부채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등 부채도 자산이라는 등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루 이자만 15억 원, 연간 이자가 5천억 원에 달해 인천의 미래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지난 4년 임기 동안 갚은 이자만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상수 후보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미 국민과 시민의 검증도 끝났습니다. 3전 4기 12년을 준비해온 후보 신동근 후보입니다. 신동근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바라겠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던 사령관인 국무총리가 먼저 전사했습니다.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비극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여부보다 국민정서법을 위반해서 자진사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장치를 설치했느냐 여부보다는 닉슨의 거짓말이 닉슨의 하야를 불러왔습니다. 대정부 질문부터 시작된 이완구 총리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 결국 여당 내부조차 그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댁들의 거짓말, 줄여서 꼬꼬대 때문에 기가 차고 분노의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정책은 정직함이라고 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인방들은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돈을 받았다면 왜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핵이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줄을 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까? 엉뚱하게 정치개혁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한 자기 고백과 양심 고백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말할 때가 아니라 자기 개혁을 말할 때입니다. 박준호 경남기업 상무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긴급 체포되어야 될 사람은 이완구, 김기춘 등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곳곳에서 드러나는 정황들에 따라서 긴급 체포는 이완구 같은 분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무신불림이라는 액자가 국회에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듯이 이 정권 또한 지금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댁들의 거짓말로는 정권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풍당당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개미소리로 무언가 웅얼웅얼대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평소의 성격대로 화끈하게 자진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그게 뭡니까? 상남자처럼 화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진 사퇴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신동근 후보 12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3전 4기의 신화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신바람 나는 검단의 발전, 강화도의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신동근 후보를 지원하는 여세가 기세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동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신동근을 부탁합니다. 네, 정병환 최고위원 바랍니다. 예. 이완구 총리 사임 이후 벌써부터 후임 총리 인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정공백을 메우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면 하루속히 후임 총리를 인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선보인 총리 후보들을 생각하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자투성이 후보들이라 야당도 청문회 열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역대 3명의 총리 후보가 허물이 드러나서 물러났습니다.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이완구 총리는 결국 이 정권을 송두리째 흔든 레임덕 유발자가 된 채로 물러났습니다. 현재 친박 비리 게이트의 본질은 사실은 인사 참사 실패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8인방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 의혹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고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번 총리는 제대로 추천돼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말하기 전에 자기 개혁과 자기 반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 참사, 특히 총리 인사 실패로 인해서 오죽하면 박근혜 정권은 총리의 무덤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겠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충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을 보면 또다시 총리 인선에 악몽이 떠오를 지경입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 총리를 인선하기 전에 국민의 민심을 철저하게 챙기고 검증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야당도 좋은 총리를 만드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악의 민생 위기와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의 낙오자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거듭 천명하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정권의 무능을 야당의 반사이익으로 챙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권의 무능이 가져올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총리, 좋은 총리를 만드는데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성의 있는 처신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규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문영기와 안영희를 비롯한 국회의 정상가동이 시급합니다. 성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전현직 3명의 비서실장과 3명의 단체장, 홍서류, 이 3+3 그리고 +1, 이 7인의 검찰 수사 압력 의혹이 제고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지적과 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민정수석의 문제도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비서실장이 현직에 앉아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특히 현직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 정상 가동을 막고 오히려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진실규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의 의석수만 눈이 멀어 있는 정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검찰을 휘하에 놓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심각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은 앞서 제기한 대로 국회의 정상 가동을 협조해야 될 것이고 분명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여야 협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오영식 표현입니다. 네, 그동안 민의회 전당인 국회에서 거짓말로 일궈낸 이완구 총리의 사퇴는 당연한 처사일 겁니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이번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덮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아가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 찬반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완종,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인방의 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 1년간 무려 40회, 120회 이상 성완종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출국을 하지 않나, 여전히 거짓 진술을 하지 않나, 이래가지고는 그야말로 이번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 언론에 따르면 이병기, 김기춘 두 사람이 사실상 우선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결국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 8인방 대통령의 핵심 측근 실세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 등 공정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이 검은 돈을 받고 돈 심부름을 하다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박근혜 대통령 인사검증 실패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사 난맥상으로 국정 혼란과 부담을 가져왔던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총리 사퇴에 따른 총리의 고뇌는 이야기하면서 이번 부정부패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에 대해서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때가 아니고 이번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홍준표 지사 도의회 신상 발언을 통해서 긴 여행을 가다 보면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뻔뻔한 이야기인지 듣는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 분통 터질 일입니다. 홍 지사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돌불에 걸려서 잠시 주춤했던 정도로 이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면 정말로 심각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내쫓고 우리 아이들 밥상 빼앗고 편가르고 막말하고 1억 원의 불법 정착금
수수 의혹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후한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 홍준표 지사가 왜 국민의 밉상 지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촉구드립니다. 이미 인천 시민들에게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심판을 받은 후보입니다. 반면에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서 인천과 광화의 낙후된 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들을 충실하게 대변할 후보, 바로 신동근 후보입니다. 경제에 무능하고 부패에 유능한 새누리당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의 지갑을 튼튼하게 지켜내고 채워줄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신동근 후보, 여러분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화 검단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전사기의 마음으로 지난 12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호흡하고 울고 웃어왔던 우리 기호 2번 신동근 후보에게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희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오밤중에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을 한 이완구 총리의 사임 발표는 하필 규정입니다. 그러나 총리의 사임 여부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재벌 기업과 정치인의 부패 고리를 찾아서 끊어내는 일입니다.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비자금 32억 원의 흐름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대표 경선이 있던 2011년을 기점으로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7억 원인데 전체 비자금 규모의 53%입니다. 메모에 등장한 8인방 이완구, 홍준표, 홍문종, 김기춘, 이병기, 허태열, 서병수, 유정복 8인방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일본에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치 남의 일 말하듯이 모르쇠 합법을 계속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요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금지곡 바로 너 그건 너 이 노래가 자꾸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부터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 중에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직 2명의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속이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월호 시위에 있어서 헌법 21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를 방해한 정부의 태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벽은 이미 헌재 판결에서도 위배되는 유형 판결이 난 사항인데 또다시 차벽을 세워서 국민을 고립시키고 토끼몰이했습니다. 강화문으로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에게 미집회 신고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것도 헌법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집회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문제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포함한 시위대에게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표륜적인 현장 방송에 이어서 장애인의 날 시위에서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 방송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경찰 과장의 병질이 발표했지만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우선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사드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국제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평화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망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안부에 관련해서 성매매 운운하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하는 소위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미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체계하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타임즈의 편집장을 지낸 지금 핑클톤 컬럼니스트는 아베의 지금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사과 안 하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일 공존 체제를 과거사를 뒤로 한 채, 과거사의 진실을 가린 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또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할 경우에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게 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현재 세계의 여성평화운동가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를 따라 걷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승인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유엔군 사령부가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드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천 서구 강화을 보궐선거는 인천 재정 파탄과 친박 게이트를 응징하는 선거입니다.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민의 등골 브레이커로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조 원의 부채를 만든 인천 재정 파탄의 주범이고 부적격한 후보입니다. 이러한 후보가 속지와 반성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연구도 없이 이곳에 와서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장은 역시 심각한 문재인 인사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3명의 지자체장 중 가장 많은 3억의 라고 하는 돈을 받았다고 하는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주범입니다. 이 두 주범에게 인천을 맡긴다면 인천 시민의 등골이 더욱더 휘어질 것입니다. 인천 서구 강화을 시민께서 이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인물을 응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시민의 주머니를 지키고 올곧 든 우리 후보 신동근 후보 치과의사 신동근 후보 1년 남았습니다. 1년만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미애 최고위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발끈 동요 말고 인천 서구 강화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뛰고 있는 우리 신동근 후보, 인천 서구 강화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모아 주십시오. 인천을 확 바꿀 자신감과 패기를 갖춘 후보입니다. 부탁 올립니다. 저는 이완구 전 총리가 참 머리가 좋으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과의 대정부 질문에서의 한 답변을 보면 미리 계산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조회하면 금방 들통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 성완종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깊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금방 들통난 사실은 그야말로 연인이나 부부관계 정도의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금방 탄로난 거짓말을 하셨겠느냐. 이 사안을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온 방송과 언론, 국민은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는데 따라가게 됐습니다. 결국 관심을 어디로 돌렸느냐 하면 성완종 개인 비리로 돌리고 2007년 무렵의 사면, 두 차례의 사면으로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리는 답변 과정에서 이 사건은 여야의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곧 물타기를 총리가 직접 시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를 할 것입니다.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고 물타기를 사주한 총리야말로 계산된 발언을 한 것이라 짐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제 증거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확연한 것은 딱 두 건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그것이 대선 자금이 아니고 이완구 총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3천만 원이 교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도 당내 경선 자금을 지원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완종 개인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의 당내 경선 자금이나 이완구 전 총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3천만 원이나 그런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성완종 리스트는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 대선 자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Location is everything. 위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어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취임식 날 얼마나 돈을 많이 기여를 했느냐,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에 따라서 취임식 축하 자리 위치가 정해집니다. 똑같은 장면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 같은 장면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환한 웃음을 짓는 박근혜 대통령과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위치가 그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경남기업은 2012년 성완종 회장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재산 신고를 했을 무렵에 152억 원의 개인 재산으로 재력 순서상 7번째였습니다. 그때 많은 대선 자금을 뿌리지 않았더라면 위치가 그 모든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 위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은 홍준표의 당내 경선 자금이나 이완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비타 500박스에 담은 게 3천만 원이 전부 다가 아니라 2012년 대선 자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포의 성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모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직능과 돈을 만진 참 본인들입니다. 성완종도 마찬가지로 그런 재계 7번째의 순위를 가진 재력으로 올인을 했다는 것을 억울해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부패한 돈으로 탄생시킨 정권, 그 정권의 가장 큰 책임은 당선자이신 바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 다음은 홍영표 인천시당위원장이 바라겠습니다. 네, 홍영표 인천시당위원장입니다. 문재인 대표님이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인천 선거 강화를 선거 승리를 위해서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4월 29일 인천 서구 강화을 재선거는 유권자들이 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인천을 빗대매에 올린 후보를 심판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여기 오셔서 우리 서구 검단과 강화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그 김무성 대표가 1박 2일 강화도에서 지금 1박을 하면서 강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0수년 동안 새누리당에서 말뚝만 박아도 아무나 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이번에도 서구 강화을 유권자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인천을 빚더미에 올리고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또 지역 연고도 없는 안삼수 전 시장을 공천하는 오만함 때문에 이제는 한번 제대로 투표를 하겠다 이런 강화도의 분위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는 1박 2일 그 강화도 일정을 하면서 수많은 공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수 전 시장이 이미 강화도 주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인 강화와 영종도 연육교 사업에 대해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설계 도면도 없이 어떠한 재정 확보 계획도 없이 기공식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강화도 주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단 신도시에도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2조 6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2조 3천억을 다른 곳에 썼습니다. 그것을 검단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당대표가 와서 다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 그대로 비공짜 공약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화도나 검단 주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특히 강화도와 영종도의 연육교 사업은 새누리당에서는 민자 사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1조에 달하는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성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강화도 주민들은 통행료 폭탄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사업입니다. 오늘 문재인 당 대표께서 강화도와 영종도의 그 연육교 사업을 국비로 하고 그리고 또 강화도의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쌀 판매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 지역이나 또 문화재 보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좀 개선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29일 재선거를 통해서 우리 서구 강화 주민들 유권자들께서 새로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동근 후보,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